국민들은 거기다 빨리 가라고 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급한 일들이 있으면 늦게 갈 수도 있었는데 황교익 씨가 떡볶이 먹는 게 급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좀 더 빨리 갔어야 된다라는 말로 슬쩍 빠져가면서 국민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 삼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잘 굴리거든요. 추석사를 보면 또 절절해요. 아이사는 상당히 위선적이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진짜 피곤할 거다. 이제 남은 문제가 있는 건 황교익 씨를 왜 임명했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실 인사예요. 황교익 사태로 그 일단이 드러난 거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끝장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황교익 씨 논란 관련해 사과를 했습니다. 뭐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것은 아니죠. 그날 이른바 이천 그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현장에 좀 더 빨리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황교익 씨랑 이른바 떡볶이 먹방을 찍으면서 그 사실인지 알려지면서 비판이 많이 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모시고 이재명 지사와 황교익 관련 논란 이 사태 부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뭐 이재명 지사와 어쨌든 이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을 하면서부터 비판이 많이 일었고 또 황교익 씨가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입장을 SNS 등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험한 말을 쓰면서 또 논란이 됐고 그게 불똥이 튀어서 알고 봤더니 그날 쿠팡 물류 화재 난 그날이었어. 그날이 또 이렇게 해서 이재명 지사까지 불똥이 튀는 이런 상황이 쭉 이어졌는데 이번 사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사태만 좀 보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가 사과를 결국 하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윤리적 사과가 아니라 물리적 사과예요. 물리적 사과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진짜로 잘못했다, 반성한다, 그래서 사과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사과할 생각 없었잖아요. 계속 내가 사과할 일 아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다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사과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경선 과정이 아니었으면 저 사람 끝까지 사과 안 했습니다. 지금 경선 과정이니까 네. 민주당 사람들까지도 비판하거든요. 예, 이낙연부터 예, 이렇게 비판하다 보니까 예. 견디지 못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이게 지금 자기가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 상황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돌파해야 할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처음엔 돌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네, 거죠. 그래서 네. 버텼는데 이게 실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서 물러난 거고요. 사과한 내용도 보게 되면 사실 핵심은 다 비껴갔거든요. 국민들은 거기다 현장에 빨리 가라고 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늦게 갈 수도 있지 당연히. 정말 급한 일들이 있으면 늦게 갈 수도 있었는데 황교익 씨랑 떡볶이 먹는 게 급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떡볶이 먹방이라는 그게 참 그게 핵심인데 지금도 맞죠. 사과한 내용 보면 그거 싹 빠지고 뭐라 그러냐면 슬쩍 피해 가잖아요. 좀 더 빨리 갔어야 된다라는 말로 슬쩍 빠져가면서 여기서 국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 사람이 과연 국민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 삼는 거거든요. 아하, 예. 도지사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것도 있지만 그걸 갖다 자꾸 이제 매뉴얼에 따랐다 뭐 이런 식인데 그렇다면은 박근혜가 모든 그날 당시에 세월호 침몰할 때 모든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세월호 침몰하는 동안에 황교익이랑 떡볶이 먹방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용서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의 본질이잖아요. 이거는 사과 문맥에 싹 빠져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네. 이분이 항상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잘 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참 문제 삼는 게 이런 얄미움들, 예. 그다음 이런 교활함들, 이게 지도자로서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질을 좀 의심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것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꼭 지도자가 현장에 있어야 되느냐? 예. 거긴 현장에 있어야죠. 지금 사람이 지금 가다가 구조대장에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실종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거기 간다라면 내가 욕을 하겠지만은, 자기가 재난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렇다면 그 순간에 적어도 거긴 가 있어서 그 소방대원들 경기도 안에는 위치해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소방대원들 뭐 미수지역 안에. 그렇죠. 그 다음에 늦었다 치더라도 빨리 여기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아니 사람이 거기 갇혀 있는데 떡볶이가 목에 넘어갑니까? 그리고 황교익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뭐 했냐면은 그 쓸데없는 현장을 맨날 나가요. 무슨 술집 단속 현장. 거기 도지사가 왜 나갑니까? 이런 활극 보이잖아요. 뭐 신천지 터들어가는 활극. 그 늘 현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계곡 철거 뭐 이런 등. 하면서 정작 이 부분에선 정작 있어야 할 때 부분에선 빠져버렸는데 그걸 또 변명하는 거야. 매뉴얼에 따랐다. 뭐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네. 좀 있었던 거고 마지못해 사과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사과는 내가 평가해주지 못하겠다. 정직하지도 못하고 왜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추도식 할 때 추도사를 보면 또 절절해요. 그렇죠. 절절하게 하는데 그렇게 절절한 추도를 하는 사람이 떡볶이를 먹고 있냐 그 시간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이 사람 상당히 위선적이다. 예.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이 짧았다 정말로 생각이 짧았다라고 좀 진솔하게 사과를 했는데 하든지 그런 반성이 아니라 이번에도 좀 더 빨리 갔어야 된다라고 해서 문제의 본질을 싹 회피해 가잖아요. 이게 참 저는 이분의 문제라고 보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진짜 피곤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다. 이 뭐 황교익 씨 관련된 이 논란 이 부분이 이재명 지사에게 정치적으로 좀 뭐 어느 정도 타격을 좀 줄까요? 아니면은 뭐 이런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남은 문제가 있는 건 황교익 씨를 왜 임명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는 자기야 뭐 황교익 씨가 그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의 눈에 볼 때는 이분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맏칼럼니스트라고 그러는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가 혀예요. 이분의 전문성이 늘 의심받잖아요. 뭐 무슨 얘기만 하면 주장에 근거가 없고 전문가들에서 매번 반박당하고 반박되어 왔던 분들인데 기껏 임명한 다음 사는 게 아니라 예컨대 여행의 절반은 맛집 기행이다. 뭐 이따위 얘기. 관광이다라는 게 우리 뭐 여행이 이게 아니잖아.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한국 사람들이 뭐 맛집 찾아다니는 이걸 갖다 무슨 자격 요건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고 문제의 본질은 이제 제 사람을 안 치려고 한 거죠. 그게 그 이제 배경에 뭔가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실 인사예요. 정실 인사.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다른 민주당 사람들하고 다른 경로를 밟아왔거든요. 운동권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그렇죠. 또 옛날에 그 DJ계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라고 하니까, 시민사회에서 자라나온 사람도 아니고, 운동권에서 자라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원 생활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의원 생활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자체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 사람을 심는 거죠. 자기 지지자를 심는 방식이 정실 인사거든요. 이런 게 그런 문제라는 거죠. 황교익도 이제 바로 그런 차원에서 끌어들였다가 문제가 된 거고 지금 이쪽 캠프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을 다 묶어주는 건 가치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한 자리로 묶여 있어요 지금. 이해관계로 묶여 있다.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서 우리 한 자리를 나눠 먹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의 본질이 그거고 그게 사실은 황교익 사태로 그 일단이 드러난 거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돼봐요.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천 자리입니까? 그런 일종의 자리를 매개로 한 먹이사슬 관계 이런 것들로 이재명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엮여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사실. 그게 본질이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미래는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지난번에 치고 올라오다가 좀 주춤하면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나름 안정된 지금 여권 내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황교익 씨 논란 부분 등이 뭐 그런 부분에 큰 어떤 영향을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중도층 민심에는 아무래도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이거 깨려면 중도층에 이제 호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선 기간 중이라서 제가 한번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쩌면 이분이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일단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론의 그 심리들이 있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걸 또 여당에서 헤쳐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대신에 이재명이 되는 것도 하나의 모종의 정권 교체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친이 정권 교체 얘기했더니 친박, 그러니까 박근혜가 정권 교체다 이런 그 정도의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딱 보니까 그게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성 친문들이 다 지금 이재명한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문들이 그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조국을 잃었습니다. 김경수를 잃었습니다. 지금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일부는 남아 이낙연한테 붙고 일부 이제 눈치 빠른 기회주의자들은 몽땅 다 저쪽 붙었고 지금 강성들은 다 이재명한테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산은 안 될 겁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뭐 후원한다 이런 그쪽에 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양정철도 나중에 결국은 붙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문재인 이제 시즌 2가 되는 건데 문재인 시즌 2보다 이게 굉장히 강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강성들이거든요. 더 강성들이기 때문에 이게 델타 변이 일종의 델타 변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델타 친문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지형 자체는 야권한테 굉장히 유리한데 그렇다고 국민들이 옛날로 돌아간 거 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야권에서 뭔가 좀 설득력 있는 아젠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는 게 좀 문제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황교익 씨 논란과 관련된 부분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인사에서 정실 인사 문제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